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친구 험담을 하는 아나무인 사자 동서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손아래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는 2살 나이가 더 많아요. 서방님과는 동갑인데 서방님이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서방님이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다고 학원을 밤늦도록 다녔어요. 거기서 만난 지금의 동서와 공부하면서 알콩달콩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네요. 서방님은 직장반이라서 퇴근 후 저녁 시간에만 강의를 들었었고 동서는 종합반인 종일반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학원에서 오다 가다 마주쳐서 만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떨어졌고 동서는 합격했습니다. 서방님은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따는 것에 대해서 그리 절실하지는 않았고 거기에다가 동서와 연애하느라 공부는 뒷전이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동서는 한 사수 정도 했을까요? 아무튼 회사 그만두고 여러 해 동안 학원 터줏대감 노릇을 했다고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사무소를 차리고 일을 바로 하더라고요. 다른 사무소에서 경험도 없이 바로 사무소를 차리길래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했었네요. 서방님 말에 의하면 당차서 맨땅 헤딩하더라도 잘 해낼 거라고 지켜 세우더라고요. 저희네 부부도 결혼할 사람이라서 사무소 개업식에 가서 축하해 주었었죠. 동서가 저와는 다르게 활달하고 사교적이라서 적성에 맞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동서네 친정 부모님이 장사를 이것저것 하시면서 자수성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서 사무실도 올세 내지 않고 바로 차려주시고 고대 결혼식까지 일체를 모두 다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네는 결혼한 지 3년이나 다 되었어도 아직 내 집장만 꿈도 못 꾸고 있는데 동서는 결혼과 더불어서 바로 집장만 해버렸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아예 동서네 친정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우리 딸은 좁은 집에서는 못 삽니다. 항상 넓은 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살아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동서 명의로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다네요. 단 세금 문제가 있으니 서방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동서네 친정 부모님이 갚아주는 조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서방님을 장가 보낸 격이라 엄청 좋아하셨었죠. 서방님도 이렇게 서방님의 장인 장모께서 돈이 많으실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서방님의 동서와의 결혼은 대박이었죠. 모두들 장가 잘 갔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좋은 대학 나오고 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는 항상 자신만만해 했어요. 부모 잘 만나서 돈도 많은 데다가 사자 명함까지 있으니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는 살짝 동서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기도 하더군요. 하루벌이로 하루 사는 저희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 보였거든요. 남편도 좋은 대학에 비교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도 좋은 대학 나와서 나름 좋은 직장에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타고난 금수저에게는 비교 자체가 안 되더군요. 서방님은 결혼 전에는 남편보다 무엇이든지 뒤떨어졌었는데 결혼으로 바로 역전 인생이 된 듯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배 아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의 자신감이 지나치다는 것이었어요. 사순하면서 겨우 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스스로 사자와 동급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우습게 보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자랑할 만한 자격증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스스로 높여서 변호사, 법무사 등의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 동급 취급하는 것에는 좀 그렇더군요. 사실은 제 오빠가 법무사이거든요. 동서가 사무실 오픈할 때 서방님이 제 오빠가 법무사라고 말했었는데 대부분에 그러더라고요. 한번 뵙고 싶어요. 함께 오시지 그러셨어요. 원래 법무사들이 기업 공인중개사들 오픈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인사한다고들 하던데 계약권 생기면 등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꼭 오시라고 해주세요. 제가 다른 오픈하신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서방님이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법무사로 계시는데 인사하러 오다니? 라고 했는데 바로 동서가 그러더군요. 무슨 소리긴, 법무사가 명절 때마다 은행을 돌면서 선물 사들고 인사드리러 다닌다는 말 못 들었어? 우린 같은 사자라도 은행원들이 어서 옵쇼 하고 반기지 우리가 인사하러 다니지는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이 제 눈치를 보면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라고 하자 동서도 그제서야 그러더군요. 오해는 마세요. 그냥 공인중개사도 그만큼 대접받는 전문 직종이란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웃고 넘기더군요. 자기 직업군에 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제 오빠의 직업군을 가지고 낮추면서 말하는 것은 예의 없어 보이더군요. 그럴 때 동서는 무슨 일에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친정에다 자랑스러운 사자 자격증에다 개인 사무실까지 있고 계약 건수 신경 안 써도 되니 세상에 자기 혼자 잘난 줄 알더라고요. 처음엔 저에게 나이 어린 형님이라 깔끔하게 존대를 써주는 듯 하더니 은근히 서방님에게 하듯이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요리가 서툴러서 시댁에 가면 주방 일을 시어머니께 여쭤가면서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심하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걸 할 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시집왔지만 딱 보면 알겠구만. 너무 할 줄 모른다고 감히 선을 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었죠. 동서, 지금 나한테 할 줄 모른다고? 딱 보면 잘하는 동서가 앞으로 계속 하시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은근슬쩍 손윗동서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네? 라고 했어요. 저도 평소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손아래 동서라서 깍듯하게 존대했었는데 그날은 화가 나서 말을 완전 깔아버렸죠. 제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리란 걸 예상 못한 듯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군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터진 입이라니. 형님이야말로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가만 보면 형님은 은근히 저에게 열등감 있으신가 봐요. 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뭐라고? 열등감? 이라고 어처구니 없어서 되물었더니 또 그러더군요. 열등감이 아니면 뭐 나보다 잘난 것이 하나 없으니 베베 꼬인 건 아닌가? 나이도 내가 많은데다가 돈도 많고 사자에다 남편도 자기 신랑보다 나이 어리고 거기에다가 머리도 나보다 나빠. 어디 하나라도 나보다 잘난 것이 있어야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것이 완전 초딩 수준인데 얼척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형편없는 말투에 참 실망이 되더군요. 하필 이런 수준 낮은 여자가 내 동서가 되다니 앞일이 깜깜했습니다. 제가 어이없어서 쳐다봤더니 또 그러더군요. 아, 그리고 형님, 그 형님 친구란 분을 만났었는데 하필 같은 학원 사람이었던데 그 사람 참 모자라 보이던데 형님과 친한 친구 맞아요? 아마도 내가 학원을 5년이나 다녔다고 했겠죠? 학원 다닐 때도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서 상종하기 싫었었는데 형님 친구라니. 형님처럼 스마트한 분이한테는 어울리지 않네요. 라고 감히 제 친구 험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대놓고 말을 했어요. 네, 참. 그렇게 말하는 동서는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생판 모르는 나에게 머리가 나쁘다고 하질 않나. 감히 내 친구를 부족하다고 모자른 사람이라고 하질 않나. 아니, 그러고 보니 왜 학원에는 5년 동안이나 다녔어요? 그렇게 부족하다던 내 친구는 생동차에 바로 1년 학원 다니고 바로 합격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는 그런 말 안 하던데요? 라고 놀라서 되물었더니 조금 당황해 하더군요. 사실 내 친구는 자기 일이 바빠서 1년 동안만 학원만 열심히 다녔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사수를 했건 5년을 다녔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자격지심에 말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체 하던 동서가 스스로 닭대가리임을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라고 놀라서 되묻더군요. 아니, 사수나 한 주제에
1년 만에 동차 합격한 내 친구에게 모자르다고? 부족하다고? 감히 말을 해요? 확실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바로 입으로 내뱉는군요. 어쩜 좋아. 말을 할 때마다 나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결혼하셨구만 이라고 했어요. 내가 자격지심이 있다고? 동서야말로 머리 나쁜 자격지심 때문에 자꾸 남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 아닌가? 동차 합격한 내 친구는 사짜라고 자랑질 한번 하지도 않더구만. 동서는 무슨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사수나 있으면서 자랑질인가요? 정말 웃겨 하고 허허 웃으면서 자리를 비켰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참을 머리가 복잡한지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머리가 나빠서인지 어쩐지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서인지 얼굴만 빨개져 있더라고요. 적어도 창피한 줄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동서야말로 부족하고 못났더군요. 제 친구는 동서가 사무실 오픈하기 전에 동서가 같은 학원을 다녔다는 것을 알고서 동서 사무실에 잠깐 들렸었나 보더라고요. 학원을 다닐 때도 오며가며 인사 정도 나누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나누는 정도라서 자세히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동서라고 알고 난 뒤로 반가워서 인사자 들렀었는데 감추고 있었던 공인중개사 시험 사소한 사실이 들통났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발 저려서 이실직고 한 셈이었죠. 덕분에 저는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둘이 투닥거리는 걸 옆에서 엿들으셨나 봅니다. 저를 보시고는 눈 한번 찡긋 해주시면서 잘했다고 하셨어요. 아마 동서는 시댁 식구 모두에게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욕심이 과했었나 싶었어요. 사소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넘겨짚어서 알게 모르게 혼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수도 잘해오고 집까지 다 장만했지만 여전히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대로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고 동서도 제가 그때 한번 깔아뭉긴 뒤로는 함부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말과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 어린 형님이라서 불편하긴 해도 서방님은 저에게 형수님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는데 시부모님 앞에서만 그러는 척만 할 뿐이었어요. 이상한 경쟁심리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신경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나무인이었어요. 세상에 자기처럼 잘난 사람은 없는 듯이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얼마 가지 못했어요. 무리하게 진행하던 동서의 친정오빠의 주택 분양사업이 망하면서 급히 동서 앞으로 된 아파트와 사무실 상가대출을 해줬었는데 그마저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경매까지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거더군요. 아무리 친정오빠가 힘들더라도 거에게 대출만 해주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동서는 세상 일이 마냥 장밋빛일 거라고만 생각했지 자기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진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동서의 친정 부모님들도 기존 사업체도 모두 다 친정오빠가 다 날려버린 마당에 더 이상 나이도 있으신 데다가 그 화병으로 몸까지 좋지 않으셔서 당장이 동서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형편이었어요. 무늬만 사짜였던 사무실도 경매로 날리자 동서네 부부가 나란히 저희한테 와서 사정했습니다. 경매로 집이 날아갔으니 월세로라도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작은 평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불입해야 할 돈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동서는 곧 죽어도 남들 보기에 번듯한 큰 집에서 월세를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사짜라며 얼마든지 다시 벌어서 메꿀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저희 부부가 도와주고 싶어도 있어야 도와드리죠. 시부모님께서도 안쓰러워서 갖고 계시던 현금을 조금 보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은 동서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월세로 살다가 그마저 힘들었는지 더 협소한 월세로 이사갔어요. 그동안 폰만 재고 다녔던 사짜 동서는 다른 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했지만 이런저런 일로 사고만 치고 다니는 바람에 쫓겨나고 거의 무보수로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방님이 참 안 되어 보였습니다. 무능한 와이프에 장인 장모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니 혼자 벌어서 애를 쓰더군요.
그대로 시댁에서 만난 동서는 그새 많이 폭삭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와는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마치 10년이나 차이가 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좀 더 차분해져 보이더군요. 월세 부담 때문에 또 적은 평수로 옮기던지 아니면 변두리 지역에 전셋집을 구하든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일이 많이 익숙해져서 할만하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사는 거라고 동서를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집들이 하는 날에 동서의 씁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참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더군요. 이 집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았었는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도 이깟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어. 두고 보라고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던 동서가 그동안 부모 찬스로 잘난 체하며 남들을 함부로 깎아내리더니 인생의 된통 서리를 맞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삶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